교육 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 애국 사업으로 내세우시며 주체 교육 발전의 찬란한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온 나라에 새 세기 교육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부대 교육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 나라의 제일 중대사, 국사 중의 국사로 되고 전체 인민이 교육 사업에 깊이 관심하며 교육 부문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주체 교육 발전을 위한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서 바쳐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 참여로 우리 고전적 노작을 전달받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4년 8월 30일 불의 고전적 노작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발표하시어 새세기 교육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작에서 새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강국건설이 믿음직한 여건으로 키우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해서 우리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 교육 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웅지를 안으시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교육 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새로 건설된 평양 중동학원을 찾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중동학원은 우리나라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의 번복이 표준이라고 거듭 만족해 하시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들을 평양 중동학원 수준으로 꾸려야 한다고, 평양 중동학원에는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이 응축되어 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에는 딴 교육 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 훌륭한 관리 운영 설비들을 갖춘 대학의 여러 곳을 오랜 시간 이걸 돌아보시면서 지금은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을 중시하는 시대라고, 대학 건물을 잘 지어놓았다고 해도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없다고 하시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할 때 대해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교육 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 한다고 하시며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교육 부문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적 기풍이 차넘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대학 창립 70돌을 맞으며 우리 대학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과 또 경제의 자립적 발전, 국방력 강화에서 공로가 큰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이 영예로운 대학의 창립 70돌을 맞으면서 교원 연구사들을 직접 만나 축하해 주게 되니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새 세기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잘해서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 능력과 응용 능력을 지닌 창조적 인재로 또 붉은 과학자로 키울 때 대한 이런 강력적인 가업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세계 1급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 조항의 의도이고 또 우리 혁명의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교육 조건과 환경,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업들을 제시하셨고 몸소 그 실현을 위한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새세기 교육혁명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의 세력사를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나라의 전반적 교육기관들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교육의 질적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에서 기본 고리는 중등 일반 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뿌리가 든든하여 충실한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중등 일반 교육을 강화하여야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기술, 기능 수준도 한 계단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순간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인재 육성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단계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안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 집행에서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산지식을 가르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 실험실들과 실험기구들 또 그 감옥벌 학습원과 복도 직관들을 새롭게 혁신하고 또 학생들이 지속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는 실리 있고 우월한 교육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적용해서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탐구 능력, 응용 능력을 지닌 창조적인 인재들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에서 기본 담당자는 우리 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사업은 양심이고 애국이고 혼신이라고 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 승거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 데서 부부 교육자로서의 남다른 용의와 긍지, 삶의 보람을 찾으며 한 생을 끝까지 교단을 지켜가겠습니다. 새세기 교육혁명의 첫 포성을 울리신 그날로부터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시려 불면불후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교육으로 흥하는 나라, 교육으로 광명을 나가는 나라로 만방의 빛을 뿌릴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5돌세 즈음에서 국가 우표 발행국의 새 우표들인 소용존지 한종, 개별 우표 한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우표들의 옷 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등의 글발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소용존지에는 주체 37,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공화국 정부의 정광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상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 있으며 그 아래 부분에는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드립니다. 이런 글발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존엄이고 상징인 국기, 국장과 함께 공화국의 전략무력을 대표하는 화성포들, 노동당 시대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도선 수도의 새고리들을 비롯한 창조물들을 형상한 개별 우표는 절세위인들의 용도 따라 창건 후 75성상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한 길로 줄기차게 전진해온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찬 발전 행로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게 하고 있습니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우리 혁명과 국가의 고유한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혁명을 전진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감높은 자국을 남긴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철도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청년들 속에 전 세대 수성전사들이 발휘했던 투쟁 정신과 기쁨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운수 부문에는 두 줄기 궤도에 사회주의 애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린 이런 자랑찬 면역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훌륭한 전통들을 계승해야 할 주인공들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철도성 혁명사작관을 비롯한 사상교양 거점들에 대한 창간 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소 있게 조직 진행해서 모든 청년들이 전 세대들이 이 충실성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는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김해일 운동은 해방 후 철도 운수범에서 타오른 애국 운동의 첫 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로님께서는 해방 후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1946년 10월 12일 몸소 종주역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기관구에는 기관차가 수십 대나 되지만 일제놈들이 다 파괴하고 운행되는 기관차가 불과 대여섯 대이고 그것마저도 속탄이 없어 정시운행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로님께서는 기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려야하시면서 지금 건국 사업에서 제일 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철도 운수 사업이라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곳이 많다고, 그렇다고 누가 가져다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모든 난관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 김해일 구장을 비롯한 우리 종주 지구안의 전체 철도 노동계급은 정말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해서 자체의 힘으로 수리 기지를 꾸리고 차량 부속품들을 만들어서 모든 기관차들을 다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위대한 수로님께서는 1947년 1월 20일 강원도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들의 애국적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몸소 펜을 두시고 우리 종주지구 철도 노동계급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선구자의 이름을 따라 김회일 운동으로 부르도록 명명해 주시고 그 당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이 운동을 건국 사상을 실천에 구현한 그 창조적 애국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온 나라의 일반화할 때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해방 후 철도 운수 부문에서 타오른 이 김회일 운동의 봉화는 오늘 우리 철도 운수 부문 5.18 무사고 종식연인 초과운동을 비롯한 그 수많은 대중운동들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관을 통해서 우리 중주할아버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중주할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고 우리도 철도 운수 부문에서 대를 충성을 다해 나갈 교리를 더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수안 봉화광산에서도 청년 광부들이 광산 개발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 완수에 공헌한 전세대 광부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세대들이 광산 개발자들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어현군 동지의 정신세계 그리고 일본세 이걸 따라 배워서 자신들도 애국 광부가 될 교리 안고 지금 새 세대들이 분발해 나서고 전세대는 물론 오늘도 역시 강물중산의 선구자들 이들을 보면 다 자기 맡은 일 또 자기 맡은 기대에 정통한 기술자 기능공들입니다. 그래서 새세대 우리 강부들도 그들처럼 선진기술의 소유자가 되자 이렇게 맘먹고 여기서 기술학습도 하고 기술 공유도 진행하고 그 과정에 광산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완수에 적은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손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일터를 공원과 같이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당일 용접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평양 가방공장에서는 원림 럭화 계획을 연차적으로 내밀면서 담당자들의 책임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2,000여 그루나 됩니다. 아침 시간과 작업의 휴식 시간이면 정업원들이 나와 나무도 정정해주면서 나무 관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매 나무마다 담당자들이 있다나니 그 책임성도 유감롭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풍치가 좋다나니 작업의 휴식창이면 작업원들이 여기에 나와 땀을 들이면서 정서를 한껏 느끼곤 합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 분원에서도 과학연구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정서적이면서도 안온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원림 설계를 잘하고 여기에 지피식물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배합해서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원림 사업을 규모가 있게 그리고 고상하고 안온한 정서를 이것 일꾼의 말에 의하면 분원에서는 먼저 8,0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금잔디를 비롯해서 맹문동, 왕개미풀과 같은 지피식물들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비롯한 키나무들과 기동형 배나무와 감나무, 찔광이 나무를 비롯한 각종 과일나무들, 꽃과목들을 심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50종의 1200여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이채로운 경관이 펼치고 맑고 청신한 공기가 흘러넘치는 군해의 풍치는 이곳 연구사들에게 사업 요리를 높여주고 일터에 대한 애착과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평양 영해군인 통신기계 공장에서는 올해에도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고 그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서 흐뭇한 과일 풍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올해에만도 우리 공장에 심은 과일나무가 이거 수십여 그루나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부식터도 많이 주고 지금과 같이 이거 벌레가 많이 끼는 시기에는 농약도 뿌려주면서 비배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나무, 대추나무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구조 대략적으로 보면 20여 그루의 나무에서 400 내지 500kg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됐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거 심어갖고 이 나무들을 버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면서 정말 청어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상임 부대표가 25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지시킬 것을 일본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핵오염수 처리는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결코 일본에만 국한된 사적인 일이 아니다. 일본의 이번 행위는 공공利益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태평양 섬나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극히 리기적이고 무책임한 짓이라고 온용했습니다. 일본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즉시 중지함으로써 세계 해양 환경과 세계 각국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예측할 수 없는 파괴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페루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북부에 있는 거대 유적지에서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거대 무덤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한 구의 남자 유골과 함께 여러 점의 도자기 그릇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당시의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공기 요런 열 펌프에 의한 새로운 냉난방 체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냉난방 체계에서 기본은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면서 각이한 실내 온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 체계를 구성한 것입니다. 열 펌프는 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곳의 열을 다른 곳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고 탄산가스 방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현재 건물 냉난방 보장에서 대단히 실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돼지의 콩팥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인공 콩팥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인공 콩팥은 돼지의 콩팥을 유전학적으로 변경시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공 콩팥을 환자에게 이식한 다음 한 달 동안 관찰한 데 의하면 인공 콩팥이 환자의 몸에서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학자들은 유전학적으로 변경시킨 돼지의 장기들이 사람의 장기와 유사하다는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이종 이식의 방법으로 콩팥뿐 아니라 인공 심장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강수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장마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보면은 8월이 제일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8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335mm로서 지난해보다 58mm 많았고 또 평년보다는 113mm나 많았습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8일과 29일을 비롯해서 저기압의 용량을 자주 받아서 8월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곳은 최근 10년간의 8월 강수량을 종합해 볼 때 제일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2020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개인날이 위주로 되겠지만 9월 3일부터 5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6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또다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세우고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고도들인 원구로 강냉이 이삭들의 보관 관리와 함께 논뼈와 뒷구로 강냉이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북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백두산에서는 새벽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고 소이안과 중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선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고 오지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동해안과 북부 내륙,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량강도와 함경북도 여러 지역, 그리고 라순시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약해지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량강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한때 비와 서넉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에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선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존번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존번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일이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해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서넉비가 내리고 한때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우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해서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과 2일이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에는 이 습한 바다 공기 영향을 받아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이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이 평양시와 황해 남북도 개성시에선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